1957년 5월 장충단 공원에서 자유당 정권에 항의하는 야당 인사들의 시국 강연회가 열렸다. 이대당 누구의 짓입니까? 자유당 정권이 옳시다. 시국 강연회의 두 번째 연설자는 민주당 조병옥 의원이었다. 나는 오늘 자유당과 그 하수인에게 엄중히 경고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괴한들의 난동이 시작되며 집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한다. 수많은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괴한들의 테러. 권력과 결탁한 정치 깡패의 존재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정치인들이 강연을 하는지 저기다 불을 지른 거예요, 지금? 이렇게 노골적으로? 불을 지른 거예요. 아니, 이 장충단 이 시국 강연회가 어떤 거였나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이 56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58년에 총선거를 앞두고 나서 집권 여당, 자유당 쪽에서 굉장히 좀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이 상당한 대중적 지지를 이끌어내요. 근데 굉장히 부정선거였다고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 500만 표, 이제 조봉암 씨 200만 표 넘는 득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면 58년의 총선거에서 자유당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걸 장담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보장이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거를 좀 분위기를 바꿔갈 수 있을까? 제도를 고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유당 쪽에서 일단은 야당의 후보들이 입후보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공탁금을 더 늘리거나 선거법을 아예 개정해버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입후보하려고 그러면 추천인 서명 필요한데 추천인의 수를 늘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당 후보들은 이게 쉬운데 야당 후보들은 그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항의하는 집회를 연 게 바로 저 장충단 집회였어요. 그래서 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또 모인 거예요. 20만 명이면은 지금 광화문 광장도 메울 수 있을 정도의 인파잖아요. 그만큼 야당에 대한 기대가 컸다는 건데. 그때 이제 아마 두 번째로 연단에 나선 사람이 조병욱 의원이었어요. 딱 연단에 올라서자마자 밑에서 저놈 죽여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 유리병 조각이라든지 플라스틱 그 물통 뭐 이런 거를 마구 연단으로 던지는 겁니다. 근데요, 그 당시에 그 집회 경비 책임자가 누구였냐면요, 김두한입니다. 근데 역부족이었습니다. 워낙이 이 그 많은 청년들이 순식간에 연단을 점령하고 달려들으니까 그래서 말리지 못했고요. 자, 그런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경찰이 와서 막아야 되는데 경찰은 사실상 그들을 막는 게 아니라 그들과 대항해서 그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그런 대학생들을 거꾸로 연행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안전상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 집회는 해산입니다. 그리고 정리시켜버린 거죠. 이게 아주 저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경찰이 직접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경찰이 개입을 해? 그러니까 이제 정치 깡패가 먼저 투입이 되고 경찰은 처음엔 바라보고 있다가 굉장히 막 혼란스럽고 막 여기 부상자가 나오고 하니까 아예 도저히 안 되겠다. 전체 해산. 이런 식으로. 근데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야당이 집회를 못하게 하는. 그렇죠. 아주 뭐 수에 막 수를 내다본 그런 거라고 볼 수 진짜 있겠네요. 비겁한 거지. 그렇지. 사실 진짜 비겁한 거지.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정치 깡패라는 존재가 있구나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누굴까 막 이랬는데요. 이들의 현장이 찍힌 사진이 동아일보에 실려요. 그게 이제 언론에 이제 나왔어요. 네. 이 사진입니다. 와. 근데 네, 이거를 보니까 이거 많이 보던 네, 사람들인데 맞습니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지금 거예요. 저 김두한이 서 있고 그 바로 밑에 모자 쓴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 같은 경우가 유지광입니다. 이정재의 사돈이죠. 이정재의 고모가 유지광의 형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사돈이죠. 그다음에 이제 맨 끝 그 사람이요. 누구냐면 김동진한테 그 단성사에서 권총 쐈던 이석재입니다. 이석재는 이정재의 육촌 동생입니다. 다들 얽힌 저렇게 돼 있고요. 패밀리 비즈니스. 진짜 마피아가처럼
모임이네요. 저 사진이 찍힘으로써 아 이정재 사단이 저기에 개입했구나 하는 게 이제 일목요연하게 드러나게 된 거고요. 저렇게 개입하는 대가로 저 이정재 일당이 받은 게 밀가루 15만 포대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그 당시 돈으로 환산하면 4,600만 원 환이죠. 네. 그리고 이제 저기 개입했던 그 일당들은 뭐 설렁탕 두 그릇 그 식권 하나 받고요. 200환을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200환 같은 경우는 택시 기본 요금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이정재 같은 경우에는 4,600만 환 받았는데 그게 그 계산을 대충 해보면은 요즘 택시 요금 기본 요금 3,800원이니까 한 8억 7천만 원 정도 거의 한 9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돈도 돈이지만 그걸 정치권에서 됐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사실 이 장충명 사건이 중요한 거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까 처음에 이 깡패의 어원을 얘기를 해주셨지만 깡패라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이 딱 터지고 나니까 이제 깡패라는 존재가 눈앞에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정치의 깡패를 이용한다라는 이제 여론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깡패라는 말이 뭐 폭력배라는 말보다는 이 독재 정권을 수호하는 약간 정치 집단이란 의미가 강했을 것 네. 같아요. 거기다가 거의 20만 명이 모인 시국 강연회에서 그렇게 깽판을 쳤으니까 분노가 장난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20만이 있는 데다가 신문에 사진까지 딱 돼서 특필이 돼버린 거예요. 모른 척 할 수가 네,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항상 너무 잘 아시겠지만 시범 케이스가 필요한 겁니다. 희생양이 필요하죠. 예, 유지광을 구속을 했습니다. 그 구속을 하고 나서 이것만으로도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계보 조직을 공개를 해버립니다.